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학원에서 사이콜로지 그리고 유사보 과목 담당하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일단 AP 사이콜로지 과목 자체에 대한 설명하고 이그잼, AP 사이콜로지 이그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학부 때는 바이올로지 그리고 사이콜로지 마이너를 했고요. 제 바이올로지 전공이긴 하지만 저는 사이콜로지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더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박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교에서 뇌공학 박사를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를 정말 많이 썼어요. 뇌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도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를 리서치 페이퍼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디자인 위주의 AP 사이콜로지가 개정되면서 이 뉴 AP 사이콜로지에 매우 특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뉴 AP 사이콜로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AP 사이콜로지 스코어 디스트리뷰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5년도 이때 새로운 AP 사이콜로지로 개정이 되었고요. 이 전해를 보자면 20년도에는 스코어 5, 요 남색이 스코어 5, 스코어 4 이렇게 되는데 5가 좀 많았어요. 근데 21년도 넘어가면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요 줄어들은 요 디스트리뷰션이 좀 유지가 되어 있고 25년도에 작년도에 바뀌면서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4.4% 정도만 5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estimated cutoff 좀 추정을 해보자면 공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추정을 해보자면 5점 score 5는 113점에서 113점 정도 110점에서 113점 정도 받아야 5점. 그리고 우리 먹 테스트 할 때 제가 항상 safe 5 요거에 대한 점수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는 120점 정도 맞아야 safe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개정되면서 조금 harsh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P 사이콜로지 과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닛 1하고 유닛 2는요,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사이언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닛 3랑 4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이콜로지가 됩니다. 이제 그 트래디셔널 막 퍼스널리티 얘기 나오고 소셜 사이콜로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멘탈이 어떻게 디벨롭먼트 되는지. 그래서 이런 사이콜로지 내용이 나오고 유닛 5로 가면서 갑자기 조금 더 과학적으로 돼요. 그래서 멘탈 헬스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의 뉴럴 disorder, psychological disorder 내용 나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픽 사이콜로지가 되게 특이한 과목이에요. 여기는 약간 우리가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라고 나누는데 AP 사이는 좀 요 가운데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트래디셔널 문과 과목적인 그런 특성도 보이는 특이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AP 사이콜로지 이그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MCQ는 75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66.7%의 스코어이고요. 그리고 FRQ는 두 개의 퀘스천이고 70미닛 동안 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의 33%인데요. 이게 70미닛이라서 학생들이 되게 시간 많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풀어보면은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두 개의 퀘스천이지만 사실은 리서치 페이퍼를 네 개를 읽어야 되고요, 총. 그다음에 AAQ에서 여섯 개의 퀘스천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EBQ에서는 세 개의 서브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막상 해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AP 사이콜로지는 풀 디지털이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여기서 읽고 컴퓨터로 읽고 그다음에 요 FRQ 작성하는 것도 이제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그대로 구현한 모의고사 시스템으로 시험 볼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워진 AP 사이콜로지의 theme은 이제 research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개정되면서 리서치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농담적으로 학생들한테 아, 칼리지 보드가 너희들을 다 리서처로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가 되게 중요한 팀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경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선배들 선배들로부터 많이 학생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AP 사이클즈 쉽다. 그냥 외우면 된다. 그다음에 벼락치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늦게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지만 그거는 old AP cycles 얘기입니다. 개정 전 얘기예요. 왜 그러냐? 개정 전 문제를 보면 한 줄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 이 nervous system이 뭐냐? 찍으면 되고요. What is common antidepressant? antidepressant 뭐냐? 찍으면 됩니다. 이런 아주 심플한 문제였고 그냥 외우면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 바뀌면서 아주 리서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세트 문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Dr. Mean conducted a study 해서 리서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디자인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저트가 뭔지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AP 사이콜로지 컨셉하고 연관이 되냐까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되게 응용되고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얘도 엄청 길죠. 그래서 이전 개정 전에 비하면 문제의 길이도 되게 길어지고 어떤 스터디인지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 파악을 하고 리절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벼락치기로 단순 암기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Q 문제 경향 보여드리면요. FRQ는 일단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AAQ랑 EBQ로 나눠지는데 AAQ 먼저 보시면 여기도 리서치 페이퍼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서치 페이퍼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읽고 대답을 각각 해줘야 됩니다. 다 리서치 메소드에 관한 거, operation definition, 어떻게 리서치 안에서 define을 했는지 이런 것들 되게 복잡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제에 문장 읽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서 여기에 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EBQ를 정말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처음에 EBQ 하면은 절반 정도 점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맨 처음 FRQ 테스트를 보고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사이테이션을 되게 하시하게 스트릭하게 스코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떤 클레임을 하나 주장하는 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서포트를 이 소스에서 찾아서 각각 쓰고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개념으로도 더 설명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길이에 요런 페이퍼가 세 개를 읽어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서포트 근거를 찾아서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일단 사이코지 개념은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리서치를 어떻게 애널리시스 할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응용하는 법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scientific writing인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정확하게 scientific writ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답을 찾아서 이걸 근거로 써야 되는지를 수업 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예전에 FRQ 첨삭한 친구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샘플 써야 되는지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7점 중에 3점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랑 함께 FRQ 연습한 결과 5점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첨삭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수업 중에서 그리고 수업 후에 첨삭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별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는 뇌 전문가고요. 제가 정말 이 사이콜로지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런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을 학생들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리서치 위주의 이제 New AP Psychology에 특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서치 페이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제들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지 노하우가 좀 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 분석법이랑 답안 작성법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FRQ 에세이 첨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먹 테스트 할 때도 FRQ 에세이 잘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저의 강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 기출 경향 분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반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 전에 한 2월, 3월쯤 되면은 카지 볼드에서 프랙티스 이그잼을 내보냅니다. 우리 AP 이그잼 이렇게 될 거야라는 힌트인데요. 이거를 분석을 많이 해서 어, 이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수업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작년 5월 시험에서 정확히 나와서 학생이 그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나온다고 하는 부분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다 패스트 페이퍼 문제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5점 후기들 있고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AP 사이콜로지 수업을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개념 정리 를 먼저 시작으로 하고 개념 정리는 겨울 특강 때 이미 한 번 했고요. 혹시 개념을 아직 다 완성 못했다라고 하면은 설특강 3일 동안 개념 완성하는 설특강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요. 유닛 1, 2, 5 문제풀이 유닛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의 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 실전 문제풀이반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유닛 1, 2, 5 할 때는 각각 유닛별로 하루에 하나씩 유닛 하나씩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프리퀀트하게 나오는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단원별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개념을 리뷰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정한 유형 문제를 많이 하고 또 기출 변형한 부분. 왜냐하면은 이거는 작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많이 없어요. 또 그런 부분은 제작한 문제로 충분하게 연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닛 1, 2, 5 문제풀이 할 때부터 FRQ, Analysis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Writing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RQ 첨삭을 하고 학생들이 이런 포인트 다 써야 됐구나라고 첨삭으로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포인트들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지 5점 받는구나라고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4회의 목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공식 문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리지 보드 시험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응시를 해와서 수업 중에서 문제를 풀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FRQ 첨삭을 되게 꼼꼼하게 이때는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정말 꼼꼼하게 4회 다 하나씩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 개념 아직 다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때 설 특강, 설 때 쉬는 시간 이용을 해서 요 3일 동안 완성을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반에서는 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봄방학 이용해서 유닛 1, 2, 5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반으로 이어져서 목 테스트 리뷰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마다. 또 이렇게 또 혹시 특강 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주말반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또 파이널 리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파이널 리뷰일 때는 이제 파이널 리뷰니까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포인트들 정리해서 리뷰 패킷을 줍니다. 근데 이 리뷰 패킷이 마지막 정리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수업하는 유사보 수업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유사보는
오늘 새벽에 친구들이 1차 오픈 에그잼을 봤는데요. 여름 특강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상당수의 친구들이 세미 파이널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보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소문이 좀 나 있는데 사실 이 개념부터 쭉 차근차근 커리큘럼 따라온 친구들은 좋은 성적 상당수 어,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메이커스 유튜브 채널에 유사보 설명의 영상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 질문 있으시면은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 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